만성염증이 쌓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염증에는 착한 염증이 있고요. 나쁜 염증이 있는데요. 암이나 치매, 당뇨, 심혈관 등 만병의 근원이 되는 나쁜 염증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내 몸에 만성염증이 쌓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위에 두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염증이 여기저기 자꾸 생기고 만성염증이 쌓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염증 해방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책의 일부 5장의 162페이지에 만성염증이 쌓인다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 못 자면 염증이 쌓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면과 우리 몸의 염증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그마치 72개의 실험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결론은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염증을 반영하는 CRP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쌓이는 체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염증에 노출되어 있던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상처가 있었다면 치유하고 특히 면역과 염증을 조절하는 신경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염증 해방책 3장 페이지 72에서 신경이 어떻게 염증을 억제하고 코르티솔 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쳐서 염증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경은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머리를 쓴 만큼 밤에는 충전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도 밤에 충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일정 시간을 자더라도 꿈을 많이 꾸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자다 깨다 하면서 잠을 설치면 그만큼 신경 피로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는 곧 염증 조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염증이 생길까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요즘에 잠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 이것이 부족해도 만성염증이 잘 쌓이게 되는데요. 두 번째가 근육 부족입니다. 염증 해방책 130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근육이 빠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팔,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특히 허벅지가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날씬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근육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근육에서 염증을 줄이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온다고? 네, 이거 진짜 놀랍지 않은가요? 운동을 해서 팔, 다리, 허리, 복근 이런 골격근을 자극을 하면요,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 곳곳의 조직세포들과 교신을 해서 간의 염증, 췌장의 염증 같은 내장기관의 염증뿐만 아니라 뇌신경의 염증, 관절의 염증, 피부의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그런 꾸준한 운동은 만성염증을 없애는 자가 호르몬 요법이나 다름이 없어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점점 빠지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근감소증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쌓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디빌더처럼 무리하게 근육을 키우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 무리하게 근육을 키워도 내장기관에 영양 공급을 해야 하는 혈액들이 다 근육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것에만 급급하면은 내장기관이 노화되는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것인데요. 바로 이것. 영양이 부족하면은 만성염증이 쌓입니다. 요즘처럼 잘 먹는 시절에도 영양 부족이 있나요? 그러게요. 영양제도 우리가 많이 먹는데 무슨 영양이 부족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양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을 위한 영양분을 말해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염증 해방책 1부 2장 36페이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염증과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조절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면역은 모자라도 염증이 생기고 너무 과해도 불필요한 염증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에는 류마티스나 쇼그렌 증후군 같이 내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염증 질환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조절을 잘 해야 해요. 그리고 그 키가 장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면역 조절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요, 이것을 흡수하고 분해해서 짧은 사슬 모양으로 연결이 된 단쇄 지방산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도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지만 장내 미생물들은 만성염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평생 친구로 같이 잘 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반려균이에요. 반려균들을 잘 먹이고 잘 보살피면은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거예요. 자, 이쯤에서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장내 미생물들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균들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런 음식들을 꼭 섭취해야 하는데요. 자, 책의 47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 도달해서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마이크로바이오타 어세서블 카보하이드레이트, 즉 미생물총 접근 가능 탄수화물이라고 하고요. 앞글자 MAC를 따서 맥이라고 하는데요.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곡물, 콩류, 견과류, 껍질째 먹는 과일,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이고요. 여기에는 맥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들의 종류가 1,400가지가 넘거든요. 미생물 종에 따라서 좋아하는 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다양한 반려균들의 영양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부족해서 만성염증을 쌓이게 하는 3가지 부족한 것, 3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였죠, 여러분? 수면 부족, 근육 부족,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넘쳐서 만성염증이 쌓이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3가지 과한 것, 3과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따로 또 영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3소와 3과만 잘 알고 계셔도요, 염증에서 해방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